새벽 2시 47분 분명히 잠들었는데 또 깼습니다. 이게 벌써 몇 번째인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이 드니까 그런 거겠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지. 그런데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새벽에 반복적으로 깨는 건 사실 몸이 여러분 몰래 보내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혈당 때문에 깨고, 어떤 분은 자는 동안 숨이 잠깐 멎어서 깨고, 어떤 분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새벽에 알람처럼 울리면서 깨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신호를 계속 무시하면 낮에 느끼는 그 찌뿌둥함과 피로는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 각성,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반복적으로 같은 시간대에 잠에서 깬다면 몸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알려주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자꾸 잠에서 깨는 이유와 그리고 언제 병원에 가봐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나이 드니까 그런 거겠지. 맞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 구조 자체가 변화하면서 새벽 각성이 잦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이 탓이라고 가볍게 넘기다 보면 정작 몸이 보내는 진짜 신호를 놓칠 수 있거든요. 새벽 각성이 주 3회 이상, 한 달 이상 반복된다면, 그리고 낮 동안 심하게 피곤하거나 집중이 안 되는 날이 이어진다면 한 번쯤 원인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 몸이 어떤 이유로 새벽에 깨는지 스스로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새벽 각성의 원인 4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 사이클과 코르티솔, 두 번째는 혈당 변동, 세 번째는 수면 무호흡과 이뇨, 네 번째는 위식도역류와 자율신경 불균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신호가 있으면 꼭 병원에 가봐야 한다는 체크리스트도 드릴게요. 첫 번째 원인입니다. 수면은 약 90분 단위로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깊은 수면인 비렘 수면과 꿈을 꾸는 렘 수면이 번갈아 나타나는데요.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는 보통 세 번째 수면 사이클이 끝나는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대가 되면 렘 수면의 비율이 높아지고 수면이 자연스럽게 얕아지면서 깨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더해집니다. 바로 코르티솔이에요. 코르티솔은 우리 몸이 낮 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호르몬인데요. 신기하게도 이 호르몬은 새벽 3, 4시부터 서서히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몸 안에 알람 시계가 있는 것처럼요. 건강한 상태에서는 이 코르티솔 분비가 잠을 깨울 만큼 강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성 스트레스 상태이거나 과로가 누적되어 있다면 코르티솔이 필요 이상으로 분비되면서 새벽에 갑자기 눈이 떠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요즘 너무 예민한가? 싶을 때 이 호르몬 리듬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혈당 변동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예상 못하시는 부분이에요. 밤 동안 음식을 먹지 않으면 혈당이 서서히 낮아지게 됩니다. 특히 저녁을 늦게 드셨거나 과자나 단 음식으로 야식을 드셨다면 혈당이 올랐다가 급격히 내려오는 과정에서 몸이 각성 신호를 보낼 수 있어요. 혈당이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면 우리 몸은 위기다 신호를 보내면서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게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잠에서 깨게 만드는 거예요. 혈당 수치가 경계선상이거나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신 분이라면 이 부분을 특히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새벽에 깼으니까 혈당 문제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새벽 각성과 함께 식은땀, 심한 허기감, 두근거림이 같이 나타난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혈당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세 번째 원인입니다. 코골이. 혹시 주변에서 들어보셨나요? 수면 무호흡은 잠을 자는 동안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숨이 잠깐 멎는 상태입니다. 이 순간 뇌는 산소 부족을 감지하고 각성 반응을 일으켜 잠에서 깨게 만들어요.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새벽에 깼다가 다시 잠드는데 사실 밤새 수십 번씩 미세각성이 반복된 거죠. 그래서 충분히 잔 것 같은데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낮에 유독 졸린 분들, 코골이가 있다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은 수면 무호흡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뇨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야간에 소변이 자주 마려운 야뇨증이 생길 수 있어요. 이때는 방광이 차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깨게 됩니다. 이뇨가 원인이라면 저녁 7시 이후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인입니다. 의식도역류, 즉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누운 자세에서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기 쉬워요. 이 불편감이 잠을 방해하고 특히 새벽에 갑자기 목이 타거나 가슴이 쓰리는 느낌으로 잠에서 깰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이 있거나 취침 전 야식을 즐기는 분이라면 이 부분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자율신경 불균형입니다. 우리 몸에는 낮에 활동을 담당하는 교감신경과 밤에 회복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생활 리듬이 계속되면 밤에도 교감신경이 과활성 상태로 유지되면서 깊은 수면에 들어가기 어렵고 작은 자극에도 각성하게 됩니다. 낮에 늘 긴장 상태가 이어지는 분들, 잠자리에 들어도 생각이 계속 돌아가는 분들이라면 자율신경계 리듬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자가 점검을 해볼게요.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새벽에 깰 때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식은땀이 난다면 혈당 변동이나 심혈관 문제 가능성, 코를 고거나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낮에 과도하게 졸리다면 수면무호흡 가능성, 새벽에 목이 타거나 가슴이 쓰린 느낌이 든다면 역류성 식도염 가능성, 주 3회 이상 한 달 넘게 반복된다면, 그리고 낮 동안 기능 저하가 뚜렷하다면 수면 클리닉 또는 내과 상담을 고려해 보세요. 한두 번의 새벽 각성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이고 낮 생활에 영향을 준다면 한 번쯤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저녁 식사 시간과 내용을 점검해 보세요. 취침 2-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고, 과식이나 단 음식, 기름진 야식은 혈당 변동과 역류성 식도염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취침 전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스마트폰 화면의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조명을 낮추는 것만으로도 수면 진입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해 보세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일정한 리듬을 선호합니다.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수면의 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3가지는 생활 습관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당장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니지만 꾸준히 이어가시면 몸이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이런 신호가 있다면 병원 상담을 미루지 마세요. 새벽 각성과 함께 가슴 두근거림, 식은땀, 심한 허기감이 동반될 때, 코골이가 심하고 아침에 두통이 잦고 낮에 참을 수 없는 졸음이 올 때, 한 달 이상 지속되고 낮 동안 집중력과 기억력이 뚜렷하게 떨어질 때, 특히 가슴 통증이나 호흡이 갑자기 힘들어지는 느낌이 있다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으셔야 합니다. 수면 문제는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수면 클리닉을 통해 다양한 원인을 확인받을 수 있어요. 스스로 진단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원인을 짚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수면 각성의 원인 4가지. 첫 번째는 수면 사이클과 코르티솔 분비 패턴, 두 번째는 야간 혈당 변동, 세 번째는 수면 무호흡과 이뇨, 네 번째는 위식도역류와 자율신경 불균형이었습니다.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넘기기 전에 오늘 알려드린 원인들을 하나씩 비교해 보시고 생활 습관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무시하지 말고 귀 기울여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주로 몇 시에 잠에서 깨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에 꼭 참고하겠습니다.